안녕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보라. Behold Jerusalem.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석유 이야기입니다. 석유 이야기인데,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 왜 한국 유조선만 호르무즈에 저리 갇혀 있는가? 물론 한 3일 전인가요? 처음으로 한 대가 빠져나왔다 그랬는데요. 한 200만 배럴 정도가 빠져나왔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왜 한국 배만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 일본 배는 아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그랬을까? 자, 두 번째는 다카이치가 이제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잡발들이 일본 수상, 여자 수상 다카이치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환대했죠. 환대. 잡발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원래 일본을 씹어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지금 다카이치한테 지금 추파를 보냅니다. 전번에 나라에 가서 드럼을 치고 생쇼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일본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하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좀 착잡한데요. 이방카 트럼프 아시죠? 트럼프의 아주 애정을 많이 받는 장녀죠, 장녀. 물론 트럼프가 자기 자식들 다 사랑하겠죠. 하여튼 인물이 출중하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인물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일반적으로 좋은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 그 남편이 제럿 큐스너입니다. 스티브 위코프란 사람하고 특사로 자주 다니는데, 스티브 위코프는 제가 아주 좀 싫어합니다. 트럼프한테 계속 보고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의 불리한 쪽으로 딜이 이루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여튼 큐스너하고 이 스티브 비코프가 러시아도 가고 시리아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이방카 트럼프를 살해하려고 테러를 하려고 한 사람이 잡혔어요. 이라크 출신인데 이란의 프락치죠. 이란에 돈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이란에 돈을 받고 하는 메이저 프락치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하마스죠. 가자 지역에 있는. 두 번째는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라크 내에도 이란의 지령을 받는 프락시들이 있습니다. 밀리시아, 그걸 뭐라 그러죠? 군벌이라고 그러죠. 군벌. 밀리시아가 있습니다. 물론 후티 반군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는 이라크 출신인데, 이방카 트럼프의 집에 청사진, 건물 도면 있잖아요. 청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침투해서 죽일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어저께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이폰 하드 디스크가 다 차가지고 이게 녹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 미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도 트럼프 백악관에서 또 총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제는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버지 입장으로서, 저는 딸이 없습니다만 아버지 입장으로서 누가 자기를 이렇게 암살하겠다고 했을 때 가지게 되는 감정하고
자기 자녀, 그것도 참, 그 장녀, 사랑하는 장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업무를 꾸미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면 더 화가 치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란의 사주를 받았으니까 그 이란을 이렇게 칠 줄을 알았는데 또 연기를 하네요. 또 60일간의 뭐 연기를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이란의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란은 한국 배만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이야기가 2013년, 2014년, 2018년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란에서 한국이 기름을 샀어요. 그 기름을 샀으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금 지불이 미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심쩍은 구석이니 그 금액이 심지어 700억 달러입니다. 700억 달러. 그래서 이게 왜 그거를 뭐 그냥 깔끔하게 오일을 샀으면 돈 주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013년, 14년에 거쳐가지고 돈을 안 주고 있다. 또 2018년에 가서 또 다시 미국이 또 제재를 가해가지고 또 뭐 이제 또 석유 금수 조치가 내려졌어요. 이란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금수 조치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 길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잘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일반적으로 뭐 금융거래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기름을 수입했으면 그냥 돈 주면 끝이죠. 그런데 그 이란이 이제 금융 제재를 받으니까 그 은행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 오일을 사가지고 그 오일을 그 이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궁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더러운 데 써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티 반군,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뭐 이라크의 그 밀리시아 이런 데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 자금 세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이 그 이란 자금 세탁을 도와줬다는 게 아니고, 그래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 거래에 뭐 여러 가지 그 루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금을 이쪽 은행에 보내라, 저쪽 은행에 보내라, 저 나라에 있는 어디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금을 갖다가 석유 대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그게 소위 700억 달러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700억 달러 됐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또 그게 이제 또 2019년도에 코비드 때문에 또 인도적 차원에서 또 뭐 코비드 무슨 그 뭐죠? 그 코비드 그 테스트기 같은 거 이런 거 그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물자나 뭐 이런 거 의료장비, 의료약품 이런 거 이란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한국에서 이제 그 자금을 융통하게끔 해줬나 봐요. 그런데도 돈을 자꾸 미루고 하면서 아마 내 생각인데 이래저래 하다가 아마 누가 배달 소고를 좀 낸 것 같아요. 문재인 시절이니까. 그 문재인이 이제 중국에 가서 그냥 가서 혼밥 했다 그러잖아요. 3일 동안 혼밥하고 또 뭐 기자는 따라 수행했던 기자는 가서 막 얻어 터지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다 뭐 중국하고 모종의 딜이 있었다가 이게 배달 사고가 나니까 중국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문재인을 뭐라 하니까 문재인이 그 급한 불대로 아이고 형님 살려주세요 뭐 이게 아니고 뭐 해명하려고 간지도 모르죠.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순전히 그거는 제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이제 헨리 종이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서 그걸 역할을 했던 모예요. 이 석유 대금을 받고 저거 하는데 그래 그 친구가 14년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어요. 복역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700억 달러를 이란에서 우리가 석유 사원 대금으로 그 주지를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그걸 가지고 있었고 이란에서 그에 대해서 뭐 그 국제재판소에 사법재판소에 그 제소를 해가지고 뭐 물론 그거 다 받았겠죠. 지금은 받았겠죠. 그래서 뭐 그 금액이 크니까 막 이자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이란이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품고 있었는데 이번 이스라엘 미국 그럼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저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비 봉쇄가 되고 이러면서 거기서 우연찮게 이제 이란이 이제 그 뒤끝이 장려를 한 거죠. 그거를 너가 옛날에 700억 달러 그 빨리빨리 안 줬지 이 녀석들 맛 좀 봐라 이러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배들을 왜 풀어줬겠어요? 일본 배들은 그러니까 한 가지는 좀 꾸리한 게 뭐냐 그러면 꿀꿀한 게 짓을 한 게 뭐냐 그러면 미국 그 금융 제재가 발생할 거를 이미 알고도 이제 기름을 갖다가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금융 제재가 생기니까 그 돈을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뭐 요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재인 시절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에서 혼밥하고 이런 게 뭐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 비하인드에. 근데 이번 그 지금 호르무즈에 지금 한국 유조선이 갇혀 있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일본은 깔끔하게 심지어 미국에서 그 금융 제재를 내렸지만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그 기름 사온 그 기름 대금을. 왜냐 그러면 금융 제재란 거는 그 이제 금융 제재를 내렸던 그 순간부터 이제 석유를 판매를 금지하는 거지. 이거는 이미 금융 제재 이전에 그 석유를 이미 다 그 구매해가지고 다 이제 왔었거든요.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금융 제재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야, 요때부터 법이 오늘부터 딱 하면 야, 요렇게 정했다 이러면 오늘부터 하는 거지. 그 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외상 매입금 줘야 되죠. 근데 일본은 그런 거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주고 이러니까 일본 배들은 그냥 아이고 바이바이 하고 그냥 뭐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뭐 돈 같은 거 딱 하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내 거래는 안 해봤지만도 그 일본하고 많이 거래한 분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돈을 안 깎는데요. 돈을 깎지는 않는데 그냥 달라 그러면 달라는 대로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가격 내고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 사기로 원하는 가격에서 3%를 안 벗어난대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살려고 마음만 금액이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금액을 주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거래할 때는 뭐 하다가 그냥 내고 할 때 그냥 뭐 5% 한다든지 10% 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돈이 싸졌네 이래 가지고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거래가 뭐 안 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는 제 이야기고 하여튼 무슨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내고 가격이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줄 거 다 주고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0억 달러를 뭐 꿀꺽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큰 금액을 그 하루에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안 풀어준데 돼가지고 그 이란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배들이 지금 그 갇혀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두 번째는 다카이치입니다. 왜 다카이치를 저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환대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좌익 정부는 원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은 무조건 뭐 저거 이런데 이재명이 지금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매일 그냥 일본 뭐 미래를 바라보고 뭐 이웃 사촌 이래서 하면서 막 좋은 말만 막 하잖아요. 지금 그 전에도 그 일본에 가서 돈을 빌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죠. 지금 당장 미국에 지금 투자를 갖다가 3,500억 불을 좀 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안 하니까 트럼프가 그 관세를 갖다가 그냥 계속 뭐 누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지금 그 3,500달러 그 투자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또 그 관세나 뭐 다른 금융 어떤 그 제재가 어떤 식으로 또 우리한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릴 때가 됐습니까? 그래도 일본이 제일 만만하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차관도 제일 많이 해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금리도 싸고. 그래서 돈을 자꾸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카이치는 저렇게 막 생글생글 웃고 뭐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막 웃고 네 맞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예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라는 말을 갖다가 면전에 대놓고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웃고 막 생글생글 하는데 협상에 들어가면 다카이치가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래요. 독도를 빨리 반환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수상 중에 다카이치처럼 저렇게 터프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지금 시대의 부름이 그렇겠죠. 뭐 다카이치가 그렇다기보다는 시대의 부름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올해 12월 말로 그 통화 수합이 끝납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근데 그거는 원래는 그 2년 전에 끝나야 되는데 그 기시다 총리 있죠. 예, 그 사람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서로 이게 코드가 잘 맞다 보니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통화 수합을 갖다 2년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근데 금액이 그렇게 풀로 크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덕분에 지금 환율을 지금 견디고 지금 사는데 지금 네타냐후 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의 그 헤지 펀드라든지 그 환투기꾼들이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그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금을 굴리면 이런 국민연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아니, 영국이 그 조지 소로스가 그 파운드화를 파는 바람에 1992년입니까? 4년입니까? 언젠가 모르겠는데, 92년이었겠죠, 아마? 90년, 자세히는 한 90년도 초반에 소로스가 가지고 있는 거 영국 파운드를 너무 팔아가지고 영국 은행이 망했잖아요. 그 영국 은행에서 조지 소로스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그만, 영국 파운드 좀 그만 팔아라고. 그런 뭐 통사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죠? 그 당시 그때부터 이제 영국이 이상하게 돼갖고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지금 요 근래에 요번에 이제 안동에 불러가지고는 무슨 또 부탁을 했냐 그러면 석유 수합을 좀 하겠다고. 그래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는 벌써 그 띄우고 있죠. 다카이치가 석유 수합을 이제 뭐 지시했다 뭐 이런데 어려운 소용입니다. 다카이치는 그 요청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석유를 그 한국에서 빌려달라 한다고 빌려주면 다카이치는 그 일본에서 무서워하겠어요. 그 자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석유가 지금 저렇게, 100달러 이상이 넘어가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심지어 60달러까지 근처에 갔었어요. 뭐 70달러에서 놀다가 60달러인데, 지금 100달러 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본이 그 석유를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 참. 석유를 우리는 한 달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일본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일본은 석유 비축량이 9개월치가 있어요. 9개월치가.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뭐 석유값이 치솟고 휘발유가 치솟고 뭐 이럴 때 일본은 그 가격 인상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지금 석유에 똥줄이 타니까 석유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석유 좀 빌려주고 나중에 우리가 사가지고 갚을게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통에 남은 나라에 가지고 석유 좀 빌려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물론 뭐 친하고 잘했으면 좋은데 매일 잡발들이 죽창가 부르고 뭐 심심하면 일제 뭐 들매기 가지고 뭐라고 지금 뭐 일제 그 잠깐 대동아 전쟁 말년에 저는 2차 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동아 전쟁입니다. 2차 대전은 저기 서방 세계에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대동아 전쟁 말기에 이제 일본도 이제 급하니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그걸 했죠. 그런데 그건 한국하고 뭐 중국에만 그렇게 압제를 한 게 아니고 일본 국민들도 괴로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 군부 독재를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그래서 뭐 그런 그 일본에 대해서 뭐 나쁜 감정 이런 거 뭐 한일협정 한다면서 돈 주고 뭐 또 국교 정상화한다고 돈 주고 뭐 이래 가지고 다 줬는데 그 일본 천황이 와가지고 뭐 또 뭐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통석의 정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뭐 끝없는 그 저거를 하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아, 이거 이제 장난이 아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뭐, 헬라 그래요. 도와주면, 그 다음에 또 돌아서 가지고 일본 욕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그게 이제 다카이치가 된 겁니다. 다카이치가 이제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에 이렇게 뭐, 국제 교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누구 주머니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주는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이런 그 기술도 지원도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조선업 세계 1위다 그러지만도 그 일본에서 그 조선업에 관한 그 기술을 갖다가 제공을 안 하면 그 조선업도 안 됩니다. 배가 그렇게 뭐 이렇게 핑핑 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니까 뭐 빨리 만들고 이런 건 있지만 또 그런 그 일본에서 오는 그 기술 협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끊었어요, 지금. 다 끊고. 그래서 이제 그 돈도 안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가서도 이제 석유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100달러씩 하니까 100달러씩 하는데 지금 빌려달라 그랬고 나중에 이제 기름값 싸지면 갚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일본 국민들이 이거 좋아하겠어요. 자기네들한테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뭐 유조선 한 척이 이제 빠져나갔다고 하니 뭐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다행인데 참 기름값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한테 뭐 기름을 빌려달라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방카 이야기를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이제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막 B2 폭격기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란을 초전 박살내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방카 저렇게 살해 시도하는 적이 있고 이래서 저는 완전히 요번 일요일 날, 오늘이네요. 일요일쯤 오늘이나 뭐 내일 월요일쯤 이제 이란이 불바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막상 또 60일 뭐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이거는 뭐 MOU니까 양해각서니까 계약서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무시당할 수가 있는 거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사우디나 이런 데서 이제 방송 알자지라 방송이라든지 미디어가 다 전부 다 트럼프 반대편에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치 이제 항복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뭐냐 그러면 핵무기는 보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핵 우라늄 농축한 게 지금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미국에다 넘겨라. 다른 나라도 안 되고 너가 보관해도 안 되고 미국에 넘겨라.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그 핵을 농축하는 시설 다 닫아라. 닫아라. 그리고 트럼프가 하나 양보해가지고 한 개만 열어라. 한 개만. 그것도 농축하는 게 10%, 5% 10% 되는 거 상업용으로. 무기 만드는 데는 안 되는 거로. 그래서 그걸 허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 어쨌든 핵 농축 시설은 다 없애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또 비집고 또 딴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탄도탄, 지금 이란이 야금야금 해가지고 ICBM 대륙간 탄도탄이 원래는 사거리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주위에만 뱅글뱅글 놀게끔 돼 있는데 한번 실험을 했는데 이제 미국까지 때릴 수 있는 거리를 때릴 수 있는 지금 탄도탄을 만들었대요, 이란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 그래서 이제 탄도탄 미사일 이런 거 없애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변 전 상태로 다 돌려겠다. 이게 주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호르무즈는 국제 자유 해역으로 개방해라. 이게 이제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런 거는 지나갔죠.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말하자면 레드 라인입니다. 레드 라인인데, 근데 이제 지금 방송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가 완전히 항복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풀기는 푸는데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등, 아니면 또 핵 농축된 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제출을 안 하는 거라든지, 그거는 이제 일단은 전쟁을 끝내고, 여기서 끝내고, 그거는 나중에 다시 재협상을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전번에 트럼프가 help is on the way. 1월 달에 이란 사람들 한 4만 명 죽었지 않습니까? 시위대가. 그때 우리가 지금 도우러 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시위하는 사람들이 막 나왔다가 4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는데 도움이 오지 않았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치기는 쳤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항복하는 쪽으로 그냥 호르무즈 해협만 열고, 그것도 이란의 통제 하에서 해협을 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길래 기분이 안 좋은데,
조금 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또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트럼프가 다시 무조건 핵미사일에 대한 거 하고 농축무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빼앗는 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은 그 전쟁 이전의 상태로 자유롭게 배들이 지나가게끔 한다. 뭐 그 입장을 다시 고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좀 다행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양보를 해버리면 아이고 뭐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이러고 말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그 이란은 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폭격한 입은 피해를 보상해라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전쟁을 끝나는데 레바논 지금 청소하는 중이죠. 이스라엘에서 헤즈볼라 청소하는 중인데, 그 레바논을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거로. 그리고 뭐 레바논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헤즈볼라하고 전쟁하는 거지 미국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전쟁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까지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좀 황당했는데,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란은 한국 유조선을 억류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700억 달러 오일 대금을 안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비비다가 이란이 지금 이제 뒤끝이 요번 기회에 발산된 겁니다. 그리고 다카이치한테 지금 돈 빌려달라, 기름 빌려달라 하는데, 일본은 전혀 이제 경제협력이나 다른 거 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여기 와서 웃고 뭐 공연 보고 뭐 박수 치고 하니까 뭐 물개 박수를 치는 다카이치 총리 뭐 이러는데, 일본의 입장은 다카이치는 지금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더 이상 유화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강경한 입장으로 가야지, 유화적으로 가봐야 돌았으면 또 다른 요구, 또 끝없는 요구사항이 나오니까 더 이상 안 된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이 다카이치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빌려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란에 대한 거는 지금 이란 쪽에서 오히려 미국의 요청은 아예 묵살하고, 오히려 미국한테 뭐 지금 피해 입은 보상금 내놔라는 등 뭐 지금 이란이 겪고 있는 지금 금융 제재 이런 거 풀어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오히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항복한 건지 아니면 작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